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인데요. 자,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생물 다양성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고,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안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학습 목표 첫 번째랑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한번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바나나는 우리가 먹는 과일의 한 일종인데요. 혹시 바나나를 먹을 때 다른 과일과의 차이점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차이점은 바로 바나나는 다른 과일과는 다르게 씨앗이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먹기가 굉장히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런 바나나 중앙에 있는 저 작은 점들이 씨앗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나나 중앙에 있는 점들은 자라서 씨앗이 되는 배주가 퇴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바나나는 씨앗이 없는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바나나가 굉장히 씨앗이 많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씨앗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씨앗이 많게 되면은 바나나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씨앗이 없는 품종인 바나나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씨앗이 없다면은 바나나는 어떻게 자라나는 걸까요? 사실상 바나나는 영양생식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영양생식이라는 것은 바나나 줄기의 뿌리만 잘라서 옮겨 심는 방식으로 동일한 바나나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씨가 없는 바나나의 유전자를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씨 없는 바나나를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바나나의 품종은 왼쪽에 그 품종이 캐번디시라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캐번디시라는 품종은 비교적 맛이 없는 품종에 속한다 그래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먹던 바나나의 품종은 그로미셸이라는 품종의 바나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바나나는 캐번디시보다 맛과 향이 진하고 껍질이 두꺼워서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고 잘 썩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캐번디시보다는 그로미셸을 먹고 싶을 텐데, 현재는 우리가 마트에 가더라도 그로미셸을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현재는 그로미셸을 못 먹게 됐을까요?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그로미셸도 캐번디시와 마찬가지로 영양생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영양생식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자의 바나나만 계속해서 재배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전국적으로 파나마병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파나마병은 바나나의 암과 같은 존재로 바나나가 말라 죽는 병인데요. 자, 이 병이 유행하면서 전국의 모든 그로미셸이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캐번디시종의 경우는 파나마병에 내성이 있어서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현재 파나마병의 변종이 생기면서 캐번디시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나중에는 캐번디시도 못 먹게 될 날이 오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유전적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유전적 다양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볼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말은 생물 다양성에 속하는 말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종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 말을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먼저 유전적 다양성을 보면은 유전적 다양성의 정의는 같은 생물 종이라도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해서 살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 서식지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 가지 개념을 합쳐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적 다양성이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같은 종 내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얼마나 다양한 유전자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달팽이의 무늬를 결정하는 유전자, 또는 얼룩말의 줄무늬가 어느 무늬인가에 대한 유전자,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쌍꺼풀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귓볼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따지는 유전자가 있겠죠. 그렇게 같은 종이라도 이제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다른 형질이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바나나의 경우같이 줄기를 통해서 줄기를 이제 영양생식을 통해서 같은 종의 바나나만 계속해서 재배를 하게 된다면은 바나나의 유전자는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파나마병이 돌았을 때 그 파나마병에 내성이 있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 그로미셸이라는 바나나가 전부 말라 죽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낮게 되면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은 개체가 적게 되고, 그러면은 그 종이 멸종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고르게 분포해서 살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물종이 많을수록 각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생태계 가나다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생태계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 자, 생태계 다의 경우가 종 다양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의 개수가 많죠. 그래서 자, 비교적 생태계 가는 종 다양성이 낮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옥수수가 어떤 병에 걸려서 멸종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생태계 가의 경우 옥수수가 멸종하게 되면은 메뚜기나 쥐가 먹을 음식이 사라지게 되면서 개체 수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에 따라 뱀과 매도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생태계 가는 파괴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나나 달의 경우 옥수수가 멸종되더라도 메뚜기와 쥐는 벼를 먹을 수 있는 생태계입니다. 따라서 메뚜기와 쥐가 개체수가 조금 줄기는 하겠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한 가지 종이 멸종을 하더라도 그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종 다양성이 낮을수록 그 생태계가 유지되기가 힘들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자,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생물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생태계 종류에 따라서 생태계 종류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므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서식하는 생물종과 개체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산림에 사는 종도 있고 갯벌에 사는 종도 있고 뭐 해양, 농경지, 그 서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생물의 종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많은 종들이 분포를 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종 다양성이 늘어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생태계가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을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다양성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에게 다양한 서식지와 환경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개념이 같이 서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 종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멸종될 확률이 적고, 자,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사슬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종이 멸종을 하더라도 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다양한 종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에 따라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생물 다양성이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생물 다양성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류가 생물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화를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얻기도 합니다. 그 또한 버드나무를 통해서 아스피린 재료를 얻고, 푸른 곰팡이로부터 항생제 재료를 얻듯이 의약품 원료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레저를 즐기는 등 사회적 심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인류를 위해서도 생태계의 안정은 중요하며 그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개념과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워크북의 빈칸을 채워보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이제 워크북의 빈칸을 안 채운 학생이 있다면은 지금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 빈칸을 먼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업을 들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영상 정지하고 빈칸 먼저 채우고 오세요. 자, 다 됐으면은 이제 빈칸 마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고요. 네, 생물 다양성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어떨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다시피 종 다양성이 높아야 되고, 또는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서 다양한 종이 살아서 또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서 급격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전부 다 높아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전부 포함하는 생물 다양성은 당연히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의 그 분류인 유전적 종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볼게요. 자, 먼저 위에 그림을 보면은, 자, 들쥐 개체군의 땡땡땡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 같은 들쥐지만 유전자가 지금 염색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종에서도 다른 유전자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들쥐 개체군의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원 생태계에 지금 보면 쥐도 있고 뱀도 있고 새도 있고 버섯도 있고 풀도 있고 굉장히 많죠. 초원 생태계에 종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 가운데는 종 다양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그림은 초원도 있고 습지도 있고 산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지역의 생태계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땡땡땡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거는 유전자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것을 땡땡땡 다양성이라고 한다. 유전자가 다른 것을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유전자 다양성이 아니고 유전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유전적 다양성이 어떨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확률이 높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이겠죠.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에도 살아남는 개체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땡땡땡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종의 생물이 얼마나 고르게 서식하는가. 그래서 이건 얼마나 많은 종이 서식하는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종 다양성이 들어갈 거고요. 다섯 번째, 자, 어느 지역의 해양, 초원, 농경지 등 존재하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당연히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생태계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체프먼 얼룩말의 털 무늬가 개체마다 다른 것. 자, 같은 얼룩말이지만 털 무늬가 다른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종다양성의 비교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림은 두 지역 하나에 서식하는 생물종과 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역 가와 나가 분포를 해 있고요. 자, 가와 나는 전부 소나무, 자작나무, 신갈나무, 구상나무가 분포를 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두 지역의 개체수를 표에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 그냥 다 숫자를 세주시면 돼요. 소나무는 먼저 가 지역의 소나무는 16그루가 있고요. 자작나무는 1그루, 그 다음에 신갈나무는 1그루, 구상나무는 2그루 해가지고 총 20그루가 가 지역에 분포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나 지역을 보면은 나 지역의 소나무는 6그루, 그 다음에 자작나무는 3그루, 그 다음에 신갈나무는 5그루, 그 다음에 구상나무는 6그루 해가지고 똑같이 여기도 20그루가 분포를 해 있습니다.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자, 지역 가, 나 중 종 다양성이 더 높은 곳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종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 종 다양성이라는 거는 어느 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종이 살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고요. 자, 종 다양성이 높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종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면은 종의 분포 비율, 그러니까 구성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성비가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종의 구성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지역 가와 나를 보면은 가와 나는 종의 수는 똑같아요. 가도 종의 수는 4개, 나도 종의 수는 4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구성비가 얼마나 고른가를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 신갈나무는 구상나무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나를 보면은 뭐 소나무, 자작나무, 신갈나무, 구상나무가 전부 다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는 나가 조금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나 지역에 있는 그 종들이 구성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 다양성이 어떨수록 땡땡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냐?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네,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땡땡땡이 풍부해진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생물 자원이 풍부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자연 환경의 보존뿐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아까 계속했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인류는 생물에서 식량, 의복, 의약품 등 다양한 자원을 얻는다. 쌀, 옥수수 등은 식량으로 이용되며 목화, 누에고치는 천연 섬유의 원료이다. 자,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인 우리가 페니실린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의 주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워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과 그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